시작하라. 다시 또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라.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두라. 빗속을 나체로 달려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 빵 대신 실을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엘렌 코트,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과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뤄진 시험지였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드웨게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존 크롬볼츠 교수와 라이언 바비노는 미국 진로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저자들은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생성장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연구기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였고 그 핵심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들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한다. 당신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지금 생각일 뿐이고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말한다. 사실 완벽주의는 두려움과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실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실패가 아닌 경험을 쌓는다라고. 만약 당신이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해봐야 한다. 멋진 작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도 자신의 성공 비결을 실패라고 말한다. 조던은 9,000번이 넘는 슛을 실패했고 300번도 넘게 경기에서 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한다.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음이 자신이 성공한 이유라고. 앞서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수많은 실패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